여기는 제7호차 안.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아니 근데 관광 기차가 왕복이 아니고 편도면은 누구로 가는 거야? 글쎄요. 뭐? 무서운데? 못 들- 죽는 거예요 기차가 돼요? 아니 못 들어오는 공포게임도 한다면서. 공포게임도 아니고. 공포게임 아닙니다. 공포게임 다행이다. 차가 출발하자 객실 안은 물컹거리는 소리로 크게 들리고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일식이거나 굉장히 낭만은 아니다. 인간극장 느낀다는데 일부러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다. 나가 화자가 저 소녀가 아니었구나. 객실당 좌석이 바뀌었으니 한 객실에 딸랑 손님이 둘인 것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궁금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화들짝. 잘하는 그렇다. 오, 쟤는 기가 막히게. 아이고 하지만 편하게 해도 되겠다 하지만 그건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실제로 제이님이 화들짝 잘 몰라요. 아 저 겁쟁이여가지고요. 안녕하세요. 합석해도 될까요? 아마 저일 거예요. 말소리. 저기 헛석해도 될까요? 이게 되긴 해. 나도 아. 봤는데 누가 말하는 맞아. 네. 그러세요. 오, 역시 프로는 달라. 프로는 달라. 소녀와 마주 앉은 나는 그녀의 모습을 이 새끼가 왜 날 훑어보지? 합격했는데 왜 볼 수 있죠? 이 얼굴로 저런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슬퍼졌어요. 그녀는 본 분위기가 물씬 바뀌는 곳에 내고 있다. 그만큼이 어깨 위에 느슨하게 얹혀 있는 걸 보니 안에 별로 든 건 없는 것 같다. 뭐라고? 구둥이가? 구멍 말고는 별다른 짐은 없었고 짐부터 훑어봤어. 훔칠 게 없는데?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것 네가 같다. 뭔데 날 판단하냐고. 혼자 여행 중이시죠? 그야 첫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그래. 그렇듯이 형식적인 질문을 네, 맞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지만 혹시 학교 검사하시는 분? 네? 아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데모네. 5시간이라.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아마 한 절반쯤 갔을 때 또 검사하러 올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녀는 나한테 고개를 바꾸며 말했다. 그거요? 왜 무슨 문제라도? 아니, 아무것도. 단지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감사를 하는구나 해서요. 뭐 꼭 한다는 건 아니에요. 소감사는 승객이 여유로워 보일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쁘다면 스킵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얘기요? 좋아요.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이상 바뀌었는지 한쪽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죄송해요.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버렸네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란 게 느껴진다. 이 새끼가? 진도부터 보고 아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악역이네. 소녀라며 소녀. 그러니까 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야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같은 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아요. 전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야기요? 제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더군다나 영나는 것도 없어서 말할 여지가 없네요.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녀는 풀이 죽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엇인가 떠오른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네. 그녀는 활기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치? 두 번째 질문이라 모르겠어.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던 걸 테고 두 번째 질문이라면 아, 혼자 여행 중이었냐고 물었던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면 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떤 추측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던져보세요. 답을 맞추신다면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래서 친구가 없었다네. 이래서 친구가 아니 무슨 아, 소리야? 그렇게 나오시겠다는군요. 소녀님이 너무 호탕하신 거 아니야? 어머, 저 다른 사람일걸요?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거 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얘도 제정신 아닌가? 뭐 아직 6시간이나 남았으니 할 것도 없고 이 아이랑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오, 게임이 시작됐어요? 아 이게 인트로구나. 스테이지 1. 자,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손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키를 이용해 검정색 네모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키워드를 찾았다면 결정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워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코너로 들어갑니다. 친구를 들어가세요. 친구밖에 안 되나 보다. 없었습니다.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는 핵심 단어, 그리고 물음표를 택하고 X자로 가면은 다시 넣고 무슨 소리야? 게임 복귀락이라서 물음표를 먹으래요. 너무 생략된 거 아니에요? 물음표를 먹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네 친구 없는 거 이거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네. 이거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친구 없는 거. 아니 스스로한테 문제. 이 질문이 이상하다. 저 땅은 무례한 새끼가 있어.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에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분위기 안 좋아졌다. 분위기 안 좋아졌다. 친구가 없는 건 제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불했다 방금. 그래서 키워드를 맞추면은 또 다른 문장이 추가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유 해보자 이유. 이유 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지영이가 이유가 들어가집니다. 외모 때문에. 왠지 병 아닐까 병? 오 혹시 병역 미소녀 이런 거 아니야? 컨셉이? 역시 서울라서 네. 저는 남다르다. 약간 생긴 애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항상 병역 미소녀더라고. 많이 배웁니다. 혹시 그러니까 예쁘면은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아요? 편견입니다. 아, 선별이야. 요새는 얼굴도 예쁜 사람들이 뭐 성격도 좋고 뭐 돈도 많고 엄청 다 진짜? 가져왔더라고. 주변에 어딨어? 없어? 저희 소개 좀 없는데. 좋아요. 혹시 무슨 건강 있어요? 농이라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감이 좋아. 감이 좋아. 오 클리어했어 그냥. 진짜? 오. 바로 푸네. 아 그 뭐야? 일단 싸가지 없는 질문 한번 해주고 바로 아 뭐야? 아 이게 끝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컷을 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네요. 아 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어, 소녀에 대해서. 맞아. 스토리를 그런 이렇게 느낌이구나. 취해가면서 뭐 답은 단순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혼자 여행을 왔구나.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 손을 불안한 듯 주물주물 주물주물. 한참이 지났어요.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실은 어렸을 적에 불길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세상에. 그래 이 새끼야. 남의 상처를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걸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눈 보이나? 그러게.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나를 향해 가겠다. 그 눈빛은 누구든 아 이 새끼 위험하다. 될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다. 왜? 또래일 수도 있죠. 아닌가? 또래면 인정. 사람들과 사귀는 데 서툴렀어요. 그런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서 그저 남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결국 사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후 저의 사귐의 대상은 오로지 부모님. 혹시 수술 같은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해봤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케이스는 각막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는 걸 소녀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드릴 거예요. 갑작스런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는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이 새끼 아저씨 같은데.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요.
있어서는 처음에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차 줄었죠. 그리고 줄곧 혼자가 된 거네. 네. 사실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나 다름없죠.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엔 늙어서까지도 계속 그러고. 네. 그렇게 될 뻔했죠. 그렇다는 말은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는 얘기지. 한 1년 전쯤이었죠. 아버지께서 전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간 당일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요. 혼자서? 그건 위험했을 텐데. 뭐든 혼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니까요. 평생 남에게 의지만 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렇군. 참 굳센 아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를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세상에. 너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 아무튼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딱딱한 바닥이 아닌 뭔가 폭신한 곳에 떨어졌거든요. 신난 거? 혹시 어느 집에서 버리려고 놓아버린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거나. 쓰레기더미라고요? 생각을 하셔도 어쩜 그런 풍경으로. 쓰레기더미라니 왠지 낭만이 없잖아요. 하하, 그랬나? 미안. 아저씨 맞네. 워낙 낭만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게. 얘 혼자 반말하고 있어. 내가 좀 애쓰거든. 아하하하. 휴! 시즌 앞에서 그냥 습관이 튀어나와. 아, ST인 걸 지켜버렸네. 그럼 낭만 있게 추측해보자면. 그 부신한 것은 분명 사람? 네. 내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하고요.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는 방금은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들으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글쎄, 이상한 것까진 없지 않을까? 가만 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개 무섭게 말하네. 아, 그런가? 사이코패스인 줄. 아, 왜 무섭게 말했나? 이를테면 바로 저 같은 사이코패스 막. 아니 잠깐만요,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하던 얘기 맞아요. 말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었죠. 절 구해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 다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서 꼭 주의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황급히 사과를 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을 떼었을 때 위에서 그가 나에게 무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 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죠. 평소에 집 밖을 나서면 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듯하니까요. 소녀는 고개를 떨고 왔다.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듯 말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을 나서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해왔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터프해.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느껴본 따스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법 당황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진 않았어요.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선 안 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분명 어찌할 바를 몰랐었겠네요. 엄청 긴장됐을 테니까. 네, 물론 긴장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긴장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혼자 있는 것보다 복잡한 감정을 풀어내는 거겠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나이는 마침 1살 연상이었고요. 마침 어쨌든 그날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일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고 했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 나이라면 학교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성우는 달라. 아씨 모독이 좀 있었는데. 연락 주세요. 고맙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해야 되나 봐요. 꽃잎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 꽃잎이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점을 찾을 때마다 2단계 이상이 있을 때 꽃잎의 개수가 단개수인가 봐요. 그래서 2개라는 건가? 하나를 뚫고 해야 되나 보다. 이유로 가볼까요? 응. 이유를 찾아봅시다. 학교를 못 간 이유를 찾는 거죠? 이거는 신체다. 진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말 걸고 하면서 친구 된 거 아니? 오. 공통 그 접점이 있으니까. 소년도 몸이 안 좋았다. 어. 자, 덕후 제이님의 왜 내가 덕후가 됐지 갑자기? 덕후 제이님의 동력에 따르기로 해봅시다. 아니 나 동료 그런 거 없는데. 아까 공약 미소녀. 공약 미소녀 맞췄어. 하도 그런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했다거나.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요. 그 소년을 많이 신경 써줬었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뭐하네. 꽃잎 하나가 나. 망했네. 뭐지? 좋은 걸걸? 아 그래? 다 없어져요. 다음. 그러면 경제사전 가볼까? 잠깐만. 뭐야? 잠깐만. 다른 데 가볼까? 어. 이유 말고 집? 집. 집이 들어가죠. 뭐야? 남의 집은 뭐야? 너 이거 섬뜩한데? 알고 보니까 남의 집이었다 이런 건가? 뭐야? 얼른 동력을 발휘해보세요, 성우님. 아니 아까
장르가 이거 맞아?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픈가? 예리한데? 같이 사는 사람. 소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와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찔렸는데? 그러면 풀었어 근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살았으니까. 문제인가? 그럼 부모님이 아프신가? 잠깐만. 소년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유를 찾는 거죠. 이혼을 했다고 집에 있지만 않을 거고 직장은 뭐고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집에 뭐 있어야 뭐가 되는 문제 게 있나? 있나? 좀 잠깐만. 뒤로 와봐. 들어가봐. 댕댕님은 왜 아무 말이 없죠? 선생님은 경력이 초월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를 귀엽게 바라볼 뿐이야. 아 그래? 지영이의 경력을. 미소를 그치. 바라보고 종일 가보자. 종일? 종일은 안 아, 들어가죠. 그래? 딱 이유, 집, 부모님밖에 안 들어가잖아. 부모님이 해금됐으니까 부모님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 부모님이 성격이 그지 같아가지고 애를 감동시켜놨어? 맞고 사나? 아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왜 애를 성격? 소년의 부모님은 성격들이 어떠셨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상냥한 분들이셨어요. 두 분 다 제게 잘해주셨죠. 어떻게 하시고? 근데 원래 나쁜 새끼들이 밖에선 잘해. 지영이, 제이님이 또 인생에 쓴맛을 또 많이. 뭐래? 내가 클리셰잖아 클리셰.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부모님이 새로 해금이 됐으니까. 소년의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셨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은 안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 출근을 안 하신다고요? 네, 아마 두 분 다 이미 퇴직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랬구나. 그러게, 그러면 뭐야? 겁나 일찍 회식하셨네. 다 풀었어. 그렇네. 그리고 답을 못 풀게 해놨나 보다. 아예.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답을 찾고 있어? 소년이 왜 집에만 있었는지. 그거죠. 부모님이 계속 집에만 있다고 애를 집에만 냅두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나도 그렇게 아니? 그러게. 결국 동일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네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이해도 만만치 않아. 자기도 모르는 분들이 됐네. 자기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진짜 나쁜데? 진짜 나쁜데?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사실 이혼 성격이구나 얘. 그쪽도 몰랐던 거? 그나저나 이야기의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로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은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이.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글거렸죠? 네, 저는 MTST라고. 아니요, 잘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후. 참 한숨을 돌린 소녀는 말은 있나?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길 좋아했고 저 혼자서는 감히 갈 엄두도 못 낼 곳에 친히 데려다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의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그럴 리가요.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맙지만 해가 되지는 않을까를요.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라고 해서 안심했죠.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어떤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랬고 비슷한 처지였겠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혹은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에 그는 되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요? 쪽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는 왠지 헬레켈러 아, 자사전이지 이 새끼가? 그죠? 말 잘해라. 그래 뭐 이해해야 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나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편견 맞아. 지도 알고 있네. 나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아저씨가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그건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ST 버릇이 아주 튀어나왔네요. 좋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그런데 네? 내가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라는 책이에요. 수잔이 동화 이름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소녀답죠 뭐.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는 곧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로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 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녀는 무슨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죠?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패닉 상태에 빠졌군. 이 새끼가? 그만 됐어요. 그만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테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참 정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N 같은 사람이라니까. 역시 N은 이래서 안 돼. 야 근데 갑자기 나 머릿속에 스치는 그게 있는데 어. 이 기차가 사실은 그 죽음으로 가는 어떤 천국행 열차고 여기 있는 이 성인 남자가 얘가 그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커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 제이님 경력이 아주 발휘가 되고 있어요. 아니 맞아? 예리한데? 야 근데 시간 한번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죠. 생각했어.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아마 평생 봐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였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뭐야? 잠깐. 라고 하는 말인 거? 평생 잊지 못할 말? 이제 더 말하지 말아요. 제가 직접 맞춰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맞아.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스몰 토킹 잘하니까.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왜 갑자기? 말아요. 네. 포나마나 그거겠죠. 완전 핵인싸들이
오, 그나마 나 스테이지 3. 평생 잊지 못할 말 그거밖에 없죠. 고백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말 맞춰봅시다. 그거겠죠. 고백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뭔가. 근데 왠지 고백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었어. 소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고백이 아니라니? 그러게. 우선 전개를 듣고 내가 떠오를 수 있는 건 고백밖에 없는데. 그러게. 뭐야? 전화? 변화 가볼게요. 이게 생긴 것도 아니니까. 마음. 마음. 뭐구나? 마음. 기쁨 막 기쁜 말이냐? 기쁨이냐 놀람이 긍정 쪽일 것 같은데 얼굴에 붉힌 거 보니까 기쁨 아니면 놀람인데. 예리해. 놀람이나 슬픔 중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나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쁘기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앞섰죠. 문단 가볼게요. 의외로 좋은 말이 아니었어. 분노한 말. 아 그래? 아 뭔가 좋은 말이 아니었나 보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한번 가볼까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좋은 말이 아니었어? 혹시 화났었나요? 아니요, 화난 건 아니었어. 야 뭐야? 놀란 가볼게요. 놀랐겠지 그러면. 오. 슬픈 말을 해줬을 리는 없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이미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오 생겼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벌써 뭐야? 오케이 추가가 됐다고 그 말. 아까 그거. 정말로 다시 가볼게요. 오케이. 오 설마. 옛날에 뭐 만났던 사람이야? 물어볼게요. 아마 놀랍게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거나 하는 이유로 혼인사를 끝냈다거나 였지. 살. 뭐야 이거?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이거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아주 밀당을 그럼 새로 생긴 거지. 오래된 일. 오래된 좋은 일? 일. 좋은 일이었겠지?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거였어요. 그럼 나쁜 일이지 뭐.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나쁜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아 이 새끼. 나 소녀지.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네요. 왜냐면 원래는 좋은 일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아이씨. 오, 야 거의 뭐야? 일로 가볼게요. 아 수술인가 보다, 그치? 실명 수술? 실명 실명 가볼게요. 실명대 때 사건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그럼 수술인가 보다. 소년이 소녀 보고 수술에 실패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먼저 얘기했던 대로 매번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수술이요. 수술이었어요? 하나 더 생겼다. 오. 아 잘못 나왔어. 에이미쇼. 수술이었어.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네. 이런 답이 얻었다. 소년이 소녀 보고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한 거네. 존나 열심히 현실적이야. 근데 SS야. 나쁜 친구야. 그러니까 시일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 정말 그
감동적이네요. 안 감동적이잖아. 그런가요? 그는 제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랬어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 모두 스포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일을 싹 잊어버렸었거든요. 이식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었다는 말을 했었죠? 네, 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설마 지 눈을 주나?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라고 했죠. 안돼, 눈 주지 마.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그 말대로 했어요? 아니요. 꼭 잡아준 손은 참 따뜻했지만 전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한창 수술을 할 때에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지만 아무리 눈을 사리려 노력해봐야 앞은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몇 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다. 암튼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오. 전 등을 돌린 채 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내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것은 아닌지, 이껏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이 군 게 아닌지. 이거 일본 거야? 일본 게 아닐 거야 아마. 뭐고 나올 거야? 그건 모르겠네. 중국 아니면 대만? 아 그래? 그 소년의 성격대로라면 역시나 먼저 사과였겠죠? 그죠?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례했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도 확실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기억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튼튼해졌어.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일이 떠오르게 됐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제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왠지 풀이 죽은 듯이 들렸어요. 확실히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는 것이 습관이겠죠. 아무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초장거리 산책이네.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분명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그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죠. 계속 그런 뻘쭘한 상태였던 건가? 분위기가 굉장히 미묘했겠네요.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근데 말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혼자 먼 곳에 여행 간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이씨, 얘 죽나 보다. 그니까 지 눈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예리한데?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이렇게 멀리 여행 가나 보네? 다 그 사람의 덕택이었는데 내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집 밖의 세계는 그 어디